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 제목도 약간은 자극적이죠.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제목을 달게 되냐면, 원래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의,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채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종사자들의 어떤 이제 권익, 그러니까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로 올라온 걸 보다 보면은 확실히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연령대가 높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이제 타이핑 하는 것들이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오타가 많고, 또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10번을 읽어야 겨우 이런 뜻인가? 이런 의미인가? 알 만큼, 아마도 이제 그분은 인터넷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아마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만큼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문자, 입력 이런 것들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노동에 관한, 그러니까 근로에 관한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가 댓글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노무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모두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다면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십시오. 그런데 좀 더 심도 깊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제 채널이 아니라 정말 전문 기관에다가 물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문 기관이 어디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곳은 고용센터입니다. 요즘은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센터도 있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여기 보시면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러니까 102곳, 전국적으로 가장 많죠. 그 다음에 고용복지센터 30곳,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취업 지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새롭게 직장을 찾아보셔야 되고, 또 알선해 주는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실업급여 관련된 사항들을 상담해주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고용복지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세일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업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쪽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작동 방법을 잘 모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타이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내가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취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 센터는, 고용복지센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조건이 맞지 않다, 새로운 곳을 알아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복지센터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인터넷을 하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그냥 고용센터 이렇게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쭉 떠요. 예, 아까 말했던 100 몇 개 되는 고용센터가 쭉 뜹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도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114로 물어보셔도 되겠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실업급여라든가 또는 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고용복지센터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고용노동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중앙부처가 많이 있죠. 우선적으로 뭐 보건복지부, 또 뭐 기획재정부,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와 관련된 중앙부처는 어디겠습니까? 고용노동부예요. 근데 고용노동부는 어디 있죠? 세종시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궁금하고 물어보려면 그러면 세종시까지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고객 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객 상담센터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이용하셔도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좀 부족하다면 제 채널을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심층적으로 더 알고 싶다면 노무사를 찾아가셔야겠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전화해 보십시오. 1350, 국번 없이 1350을 전화를 하시면 돼요. 1350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135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걸 눌러야 되느냐? 우선 1번을 눌러보십시오. 1번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고용센터 위치 또는 고용센터 전화번호,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지청, 지방노동청, 여러분들이 이제 고소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진정을 해야 될 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노동지청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1번을 누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와 노동지청은 어떻게 다른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센터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룬다고 했습니까? 실업급여랑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다. 그럴 때 고용센터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노동지청은 어떨 때 찾아가야 되느냐? 바로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재해 관련된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임금체불, 제 채널에서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예? 뭐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 뭡니까? 요양원 같으면 휴게시간, 이런 것들, 아주 민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채널에서 다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아주 궁금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로 노동지청에다가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번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3번을 누르면 뭐가 있느냐? 이제 고용 상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용센터와 관련된 그런 쪽 궁금사항을 물어볼 수가 있고, 4번은 뭐냐? 4번은 바로 노동 상담, 근로 기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동지청과 관련된 업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 기준, 퇴직급여, 임금 체불, 최저임금, 파견, 또 뭐 산업 안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부당한 것 같다. 뭔가 같은 부당한 것 같다. 근데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원을 연결시켜줘서 상담원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해서 직접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모바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여러분들 작동이 쉬우신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폰보다는 그냥 전화상담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댓글로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화보다는 그냥 글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인터넷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전화로 물어보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물어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물어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동지청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민감한 사안들, 즉 말해서 임금 체불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될 수당이 있는데 못 받은 것 같다. 뭔가 지금 직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고 계신 재가센터나 또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뭔가 나에게 줘야 될 것들을 안 주고 있고 뭔가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지청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지청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고용노동지청, 그냥 노동지청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면 돼요. 또는 이제 아까 상담센터를 통해서 1번을 누르면 위치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뭐 이제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뭘 하느냐? 진정,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당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 또는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노동청을 아셔야 돼요. 사실 이 노동청에 대해서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설명을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노동청에 찾아갈 정도가 됐다. 그러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사용자 측과 그리고 종사자들 간의 이제 대상의 어떤 이제 원만한 관계,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사실상 거의 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기관 측에서 재가센터든 요양원이든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과 관련된, 노무와 관련된 그런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실수를 했건 일부러 그랬건 잘못은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받아야 될 걸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침해를 당했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센터장님과
그리고 원장님과 관계가 있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계세요. 당신이 일거리가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직장을 연결시켜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월급도 주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종사자분들이 그렇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이런 분도 또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관계인 것이고 법은 법이고 그리고 근로관계는 근로관계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하여튼 이런 법률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종 판단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원에다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도 들 수도 있고, 또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타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사자 입장에서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또는 많게는 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송하느라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소송비로 써버려야 된다. 그러면 별로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처럼 이제 노동청에서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이건 이제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진정, 고소, 고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이 무엇이고 고소가 무엇이냐? 자, 우선 진정은 이겁니다. 단순한 민원 제기입니다. 단순한 민원 제기. 그러니까 이 주무행정부서로서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신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또는 재가센터에서 뭔가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당신들이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당신들이 조사를 하고 좀 면밀히 알아봐서 위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좀 약하죠.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는 뭐냐?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이제 재가센터가 됐건 요양원이 됐건 거기에서 뭔가 법을 어기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주휴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이라든가 연차휴가, 야간 근로수당이라든가 연장 근로수당,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위법입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너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압적으로 대표자가, 사용자가 종사자들을 억누르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 범죄 행위라. 그 정도 좀 심하면. 이건 이제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나는 간주가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처벌해 줄 것을 원합니다. 고소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에 고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정은 조금 고소보다는 좀 약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동청에 가면은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청에 가셔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는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거기 직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이 근로감독관은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뭐냐면,
조사를 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진정. 그렇지만 이 직원은 또 다른 지위를 갖고 있어요. 뭐냐?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법수사권 지위에서 수사와 검찰로서의 사건 이건과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검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청에 가셔가지고 진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조사하고 뭐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는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제 우리 대표자를 고소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안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근로감독관이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의 어떤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정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약하게 진정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자께서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아마도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다. 나에게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나의 권리를 침해를 하긴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 또 인간적으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진정 정도로 끝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 입장에서 그냥 받을 것만 빨리 받고 끝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진정 정도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관의 이 재량적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알아본 다음에 판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근로감독관이 딱딱 조사한 다음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대표자에게도 당신 잘못했으니 이렇게 하세요. 또 종사자분한테도 당신은 너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의할 용의가 있다면 진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근로감들은 대부분 합의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냥 합의를 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진정이에요. 진정. 진정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정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고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니 시정 갖고는 약하다. 저 원장님, 그러니까 저 대표자가 지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 나는 합의로 끝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 나는 임금을 내가 못 받았던 임금을 돌려받고 이런 것이 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처벌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고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이 되겠죠.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원할 때,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때,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그 대표자를 직접 소환을 시킵니다. 진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직원을 대신 보내도 되거든요. 하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대표자가 직접 소환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감독관 있는 노동청에 가야 돼요. 거기서 직접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설명드렸지만 이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려면
아주 명확한 정확한 어떤 그 증거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또 좀 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진정이나 고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근로감독관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종사자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편에 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무덤덤합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하소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힘드셨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들어주고, 예?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합니다. 예? 가끔씩은 상처 받는 말도 막 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그런 사실만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위로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중립적입니다. 이분들은 구체적인 근거, 증거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억울하다,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귀찮습니다. 아우 됐습니다. 증거도 없이 고시려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한다니까요. 엄청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근로감독관을 만나시려면 아주 구체적인 근거, 구체적인 증거물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이유가 그걸 겁니다. 이 구체적인 근거,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억울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기 이전에 항상 부당 대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서류라든가, 또는 입금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청은 합의를 우선시합니다. 그냥 합의를 유도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들어보니 사용자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 좀 합의하시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요양원이 됐건 아니면 제가 센터 됐건 규모가 커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를까 아주 소규모 그런 센터, 소규모 시설일수록 어떤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꼼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이제 잔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규모 센터나 요양원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학력도 낮고,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저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아마 모를 거야, 아무 짓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다른 종사들도 상당히 법적 지식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차하면 이제는 지방노동청에 자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 영상이 센터나 요양원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요양보호사들이나 종사자들 편만 드느냐.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편도 아니에요. 법을 지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줘야 될 건 주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다른 종사들도 무조건 센터장이나 원장님을 적으로 간주하시면 안 돼요. 적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사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써야 되는 동료이고 동반자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근로감독관도 합의를 안 하고 유도를 합니다. 합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고소보다는 진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용센터의 어떤 기능, 그리고 지방노동청의 기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억울한 일이 있다, 부당하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어디로
상담을 신청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